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김철수라는 젊은 포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양반 집안의 자제였으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후 집안이 몰락하여 포졸이 되었습니다. 비록 신분은 낮아졌지만 그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김철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관하로 출근했습니다. 그의 일은 주로 도둑을 잡거나 죄인을 감시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다른 포졸들과 달리 그는 백성들의 편에 서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애썼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순찰을 돌다가 관아 뒷골목에서 한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는 남루한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고 맨발로 눈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때로 얼룩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떨고 있었지만 꿋꿋하게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거지애가 또 나타났구먼. 저 아이 좀 쫓아내게. 동료 포졸이 김철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소녀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혼자 거리를 떠돌며 구걸해야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꺼내 소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따뜻한 죽이라도 한 그릇 사 먹거라. 소녀는 놀란 듯 김철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지나쳤지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소녀는 깊이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철수는 종종 그 소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늘 같은 장소에서 구걸을 했고 김철수는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도움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을, 때로는 작은 돈을 주었습니다. 그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린 소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철수는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부모님이 안 계시느냐? 어찌 이렇게 혼자 떠돌고 있느냐? 소녀는 슬픈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친척도 없고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하느냐? 오픈이라고 합니다. 김철수는 오픈이 너무 가엾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혼자 사는 몸이라 소녀를 거두어 기를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오픈이를 잊지 않고 계속 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고을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자 상인인 박 주사의 집에서 귀중한 옥비녀가 도난당한 것입니다. 그 옥비녀는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즉시 포졸들을 동원하여 범인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철수도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며칠 동안 조사했지만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포졸이 옥분이를 붙잡아 왔습니다. 김 포졸, 범인을 잡았네. 이 거지 계집애가 박 주사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것을 봤다네. 틀림없이 이 애가 훔친 개야. 옥분이는 억울하다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곳을 지나가기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거지 소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은 옥분이를 심하게 다그쳤고 거짓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김철수는 이를 보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거지애 말고 누가 있겠나? 가난한 것들은 다 도둑이야. 동료 포졸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 없이 사람을 범인으로 몰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그는 오쁜이를 풀어주고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밤낮으로 박 주사의 집 주변을 조사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후 김철수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박 주사 집에서 일하던 하인 중 한 명이 그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철수는 그 하인을 추적했고 마침내 이웃 고을의 주막에서 그를 찾아냈습니다. 하인은 체포되었고 그의 집에서 잃어버린 옷 비녀가 발견되었습니다. 진짜 범인이 잡힌 것입니다. 사또는 김철수의 곰을 치하했고 오쁜이의 누명도 벗겨졌습니다. 오쁜이는 김철수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나으리,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으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억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서 다니거라. 그날 밤, 김철수는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선한 젊은이여, 그대는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 아이를 도왔고 정의를 위해 싸웠도다. 그대의 선행은 하늘도 알고 있느니라. 이제 그대에게 복이 찾아올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거라. 김철수는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하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또가 김철수를 불렀습니다. 그대의 공로를 높이 사 포졸이 아닌 관리로 승진시키겠다. 이제 그대는 나를 도와 이 고을의 일을 맡아보게 될 것이다. 김철수는 놀라며 사양했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은 능력과 인품으로 결정되는 법이다. 그대는 둘 다 갖추었다. 사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김철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오픈이를 잊지 않았습니다. 가끔 시간이 나면 오픈이를 찾아가 안부를 물었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김철수는 오픈이에게 물었습니다. 오픈아, 너는 글을 배우고 싶지 않느냐? 그려? 저 같은 것이 글을 배울 수 있습니까? 누구든 배우고자 하면 배울 수 있는 법이다. 내가 선생님을 소개해 주마. 김철수는 오픈이를 마을의 훈장에게 데려갔습니다. 처음에 훈장은 거지 소녀를 가르치는 것을 꺼려했지만 김철수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받아들였습니다. 오픈이는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한 달 걸려 배울 것을 사흘 만에 깨쳤고 글씨도 아름답게 썼습니다. 훈장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소. 집안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귀한 혈통이니 틀림없소. 세월이 흘러 오픈이는 15살의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교육을 받으며 점점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때를 씻어내자 놀랍도록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났고 말씨와 행동거지도 점점 고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고을에 큰 행차가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높은 벼슬아치가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사또를 따라 그 행차를 맞이하러 갔습니다. 행차가 도착하고 가마에서 한 노인이 내렸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영의정을 지낸 정대감이었습니다. 정대감은 이 고을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온 것이었습니다. 환영의식이 끝난 후 정대감은 사또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을에 혹시 오픈이라는 이름의 소녀를 본 적이 있어? 사또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김철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님, 소인이 그 아이를 알고 있습니다. 정대감은 놀라며 김철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이요? 어디 있어? 어서 데려오시오. 김철수는 급히 오픈이를 데려왔습니다. 오픈이가 나타나자 정대감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씨. 정말 아가씨가 맞습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 어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정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주군의 외동딸입니다. 5년 전 영모에 연루되어 집안이 풍비박산 났을 때 아가씨는 유모와 함께 피신했다가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국을 뒤져도 찾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하지만 영모라고 하셨는데 사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누명이었습니다. 최근에 진실이 밝혀져 주군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빼앗겼던 재산과 자기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이제 아가씨만 찾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픈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정말 양반가의 딸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가씨. 당신의 본명은 정오픈입니다. 정승가의 귀한 따님이십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오픈이는 5년 전 아버지가 영모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갔을 때 유모와 함께 도망치던 중 산적을 만나 유모는 죽고 혼자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때 너무 어려서 자신의 정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거지로 떠돌며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정대감은 김철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우리 아가씨를 돌봐주었다고 들었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김철수는 황급히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오. 그대가 아니었다면 아가씨는 억울하게 죄인이 되거나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오. 그대는 우리 집안의 은인이요. 오픈이도 김철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나으리.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떠돌 때 저를 도와주시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고 배움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요? 김철수는 당황하며 오픈이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저는 그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대감은 김철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대의 풍채와 말씨를 보니 범상한 사람이 아니오. 어찌 포졸 노릇을 하고 있어? 김철수는 자신의 집안이 몰락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버님이 바로 그 김진사였구려. 나도 그분의 누명이 거짓이었음을 알고 있어. 그분도 영모와는 전혀 무관한 분이었어. 그때는 간신배들의 모함으로 많은 충신들이 희생되었어. 정대감은 즉시 한양으로 공문을 보내 김철수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빼앗겼던 재산을 돌려주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를 한양으로 데려가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오픈이가 정대감에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제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김난군께서 저를 구해주신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만일 그분이 원하신다면 저를 그분의 아내로 삼아주십시오. 모두가 놀랐습니다. 정승가의 귀한 딸이 스스로 혼인을 청한 것입니다. 정대감은 오픈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그것이 아가씨의 진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김난군은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지였을 때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씨와 인품은 세상 그 누구보다 고귀합니다. 저는 그런 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대감은 김철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김난군, 그대의 뜻은 어떠하오? 김철수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저는 감히 그런 귀한 신분의 아가씨를. 하지만 만일 아가씨께서 정말로 원하신다면 저는 평생 아가씨를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한양에서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거지 소녀와 몰락한 양반 집아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혼인 후 김철수는 정대감의 도움으로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고 여전히 백성들을 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오뿐이도 남편을 도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옛날 그 고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뿐이가 구걸하던 그 골목. 김철수가 처음 그녀를 도왔던 그곳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여기서 떨고 있을 때 당신이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뿐이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을 때 제가 믿어주지 않았다면 저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어려운 일을 보면 도우라. 작은 선행이 큰 복을 부른다. 세월이 흘러 김철수와 오뿐이 사이에는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자식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르쳤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한때 거지였고 너희 아버지는 포졸이었다. 하지만 선한 마음과 정직함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신분이나 재산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자식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김철수는 높은 벼슬에까지 올랐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포졸이었던 시절을 잊지 않았고 힘없는 백성들의 편에 섰습니다. 오뿐이는 부녀자들을 모아 그를 가르치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의 삶이 없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선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운 학당에서는 신분과 관계없이 배우고 싶어하는 모든 아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김철수가 오뿐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을 생각하면 꿈만 같소. 만일 내가 그날 당신을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그러셨다면 저는 추운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으셨죠.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성이었습니다. 나도 당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을 때 믿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이요. 그 일로 나는 정의가 무엇인지 깨달았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신분이나 외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과 믿음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종을 지켰습니다. 관리들, 백성들, 그들이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철수는 마지막 순간에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 좋은 아내를 만났고 훌륭한 자식들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 오픈이도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나란히 묻어주었고 무덤 앞에 큰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새겨졌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 이야기를 읽으며 교훈을 얻었습니다. 거지 소녀와 포졸의 사랑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신분으로 판단하지 말 것. 선행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고을에는 김철수와 오픈이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골목에는 작은 사당이 세워져 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두 사람을 기리며 선행을 다짐합니다. 그들의 자손들도 조상의 가르침을 따라 대대로 백성을 위하는 일을 했습니다. 김철수와 오쁜이가 뿌린 선행의 씨앗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지 소녀와 포졸의 이야기입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작은 선행 하나가 어떻게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